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저 면접 볼 나상무 지원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전자통신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유봉석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옛날 생각, 그러니까 30년 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. 그분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줄지 모르니까 괜히 긴장도 되고 그래요. 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되지만 그래도 조금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 선생님 그랬어요? 네. 한번 봅시다. 네,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면접자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그리고 강점들을 많이 어필할 것 같습니다. 네,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2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 관점하고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지원자들이 보는 관점은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. 제 강점은 조직에 융화돼서 팀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의 좀 부족한 점은 어떠한 상황에서 가끔씩 우유부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팀워크하고 우유부단함.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. 이것도 아마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일을 하는데 어떤 직무라고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가 있어요? 그래서 그거는 차별화가 안 된다고.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, 준비해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. 근데 가장 큰 약점은 전공학점이에요. 네,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허리도 세우고 어깨도 좀 펴고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다운 자신감? 네, 학점이 좀 많이 낮아요.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맞습니다. 면접관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아쉽고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제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제 노력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면접관님이 들으시면 변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첫째는 제가 문과적인 머리보다는 이공계적인 머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론을 암기하고 이러는 거는 참 어려웠는데 오히려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은 많이 재밌었고 또 성과도 많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접고 공부를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특히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공부하는 게 어려웠고 그런 그 공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안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제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제 잘못이고요.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 온 것들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선생님 좀 긴장시키고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의 엄청난 방어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라고 그럴까,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내용이 학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충실히 준비했거든요. 이론적인 전공 학점은 사실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성과가 좀 괜찮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답변하면 그거는 저는 설득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. 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. 만약에 이번에 탈락한다면 제가 부족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학습이나 실습을 통해서 제 역량을 채운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보고 싶습니다. 순간적으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보통 그 질문은 면접 후반부에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긍정적일 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뽑고 싶은 친구인데 로열티에 대한 좀 미흡함이 있을 때 여기 이력 사항을 보면 이 장비 회사에서 예비 사원을 하셨네요. 이거를 하셨던 계기와 혹시 여기서 배운 내용이 있을까요? 일하는 회사에서 2개월 활동을 했는데요.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기업이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되는 뭔가 경험 또 그 안에서 내부 스터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도체 역량을
쌓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, 두 번째는 거기서도 보면 팀 활동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팀 활동을 통해서 회사원들의 그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, 회사원들한테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두 번째 목표를 가졌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는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이 한 활동이 아니라 제 활동인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예, 떨리기도 했어요. 내가 1K와 2K를 잘하고 있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, 그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그 생각한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를 돌려 말하느라고 이렇게 좀 고민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. 반도체 학술 동아리 셀라에서 어떤 세미나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? 예, 반도체에 대한 그 트렌드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. 그걸 위해서 이제 특정한 기술적인 이슈를 가지고 발표나 토론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전시회 같은 게 열리면 같이 그 동아리원들하고 같이 가서 부스도 참관을 하고 강연 같은 것도 좀 들어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트렌드를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여기 뭐 캡스톤 설계를 하셨네요. 여기서 본인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을까요? 캡스톤 설계를 할 때 저는 주로 그 팀장보다는 팀원의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. 전공이나 반도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다소 좀 약했기 때문에 그 리더 역할을 하기보다는 팀원으로서 제 역할을 맡아서 충실히 하는 쪽이 저한테는 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. 반도체에 대한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점 하나 하고, 그래도 직무 역량 쪽에 공정 기술의 직무 역량은 그래도 갖추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하나 하고, 회사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목표 의식과 실행력 요거를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여기 특허청에서의 활동이 있네요. 이거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거죠? 특허청 질문은 글쎄요, 지원한 회사하고도 관련성이 그다지 없고 또 직무하고도 관련성이 없는데 왜 물었나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한 말을 추가해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좀 융통성 있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. 면접자님 입장에서 예상을 하고 질문을 짜왔는데 제가 답하기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짠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유봉석 씨가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예. 대학을 들어갈 때 전자통신공학을 전공을 했잖아요. 그 네. 이유를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물리랑 화학을 좀 재미있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리랑 화학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라는 걸 알게 되었고, 그로 인해서 전자랑 통신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전자통신공학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임원들은 현재와 미래보다는 과거를 중시해요. 과거에 지원자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가 미래에도 잘할 수 있을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,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전자통신공학을 공부를 쭉 하시면서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학습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? 2학년 때 이제 반도체 학술 동아리 셀라에서 활동하면서 세미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세미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반도체 8대 공정 중 포토 공정, 그다음에 애칭 공정, 그다음 물리전자 학부 수업 내용에 대해 세미나를 발표하면서 심층적으로 조금 더 학습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흥미를 느껴서 반도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학점은 왜 좀 미흡한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, 제가? 네, 맞습니다. 학점은 저도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 신분에서만 할 수 있는 반도체 대외 활동에 조금 더 의의를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. 학점이 낮은 건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성실성은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보였고, 학업이 부족한 부분은 방학 때 외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반도체 대외 활동 때문에 학점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에세이를 보면, 에세이 2번을 보면 설계 프로젝트 5개를 하셨고 그것도 성적이 또 괜찮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, 그러면?
학업과 프로젝트 말씀이신가요? 학업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시험으로 다 보여드려야 되지만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팀원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각자 업무에 대해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토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학점에 대한 거하고 반도체를 열심히 공부한 거 간에 부딪히는 거, 일관성이 없는 거, 그게 가장 저는 파악하고 싶었어요. 학술 동아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학점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머리가 좀 정지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3학년 2학기 때 걸 보면 3학년 2학기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 3학년 2학기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대외 활동을 3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한 게 있었습니다. 그거에 팀 프로젝트랑 그런 거에 조금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월드컵을 조금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 당시 월드컵 했었어요? 네, 맞습니다. 그랬구나. 그 면접이라는 게 이 진지한 답변도 필요하지만 이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소프트한 답변도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뜬금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됐던 것 같습니다. 교육이나 연수가 정말 특이하거든요. 특이하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.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정말 많이 하셨는데 반도체 연수를 이렇게 14개씩이나 수강한 이유가 있어요? 제가 생각하기엔 학점이 안 좋고 학업에 이제 본분을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학업을 종강을 하고 방학 때라도 이렇게 좀 교육을 많이 듣고 보충하고자 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14개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중에 5개 정도는 공정 설계랑 관련된 연수도 있더라고요. 그 공정 설계 관련되는 걸 수강하신 이유가 있어요? 사실 이제 제가 지원한 공정 기술 직무랑 공정 설계 직무 중 어떠한 것을 제가 직접 하고 싶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공정 설계랑 공정 기술 둘 다 강의를 들어보니 공정 설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 기술 직무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공정 설계랑 공정 기술 중 공정 기술 직무를. 사실은 제가 그런데 왜 공정 기술 직무를 선택했는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, 지금 이제 봉석 씨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정 기술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럼 공정 설계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중요한가요? 공정 설계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 설계보다 공정 기술이 조금 더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공정 기술에서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정 기술 택했습니다. 글쎄요, 저는 제가 공정 설계도 해보고 공정 기술도 해봤는데 커뮤니케이션은 공정 설계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. 그건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대한 인지하려고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평정심을 잃어가지고 계속 방어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임원 관점에서 들으면 요거는 조금 변명처럼 답변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몇 번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. 알겠습니다. 마칠게요. 고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실제로 그 지원자 분이 질문했던 걸 제가 받아봤잖아요. 지원자가 경험했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임원들은 사실은 그 행동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배운 점이 뭐고 그 배운 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점의 차이가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면접자님에게 조금이라도나마 더 제가 이런 걸 한 걸 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 짜왔는데 관점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. 봉석 씨는 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지원자예요. 그래서 재미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의미 있는 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점은 정말 반도체에 대한 열정은 보여요. 정말 연수사항이 14개잖아? 이런 지원자 내가 처음 봤어요. 그리고 그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온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설득이 돼요. 이건 확실한 강점. 근데 이제 단점은 오늘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학점이지. 네, 맞습니다.
반도체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 왜 학점은 이럴까?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저는 면접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걸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정말 밝고 건강한 이미지는 좋아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자,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어려운 역할을 자원해 주시고 역할을 해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준 유공석 씨, 화이팅! 이번 하반기에 꼭 입사하자. 네.